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상혁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쿠팡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쿠팡이 뉴욕 거래소 상장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현재 쿠팡의 가치가 최대 50조 원으로 평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쿠팡 OTT 서비스 이 쿠팡 플레이에 콘텐츠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KTH 그리고 쇼박스 오늘 상한가 올라섰고요. 쿠팡의 물류차를 만든 적이 있었던 오텍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쿠팡과 관련됐다 하면 일제히 빨간불 켜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현대차증권에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내놓은 리포트가 정말 매력 있었습니다. 현대증권에서 네이버가 현재 쿠팡과 함께 쇼핑 1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쿠팡 밸류에이션 비교한다면 네이버 정말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가 네이버 50만 원을 외친 상황인데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관련주들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제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비밀들과 그 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의 보수를 비롯해서 쿠팡이 상장을 통해서 조달한 목표 자금 규모, 그리고 차등 의결권 부여 등 미국 상장을 선택한 배경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쿠팡은 이번 상장을 통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원 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총 3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아서 국내 30개 도시에 15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모집된 자금은 지속적인 투자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점을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쿠팡은 몸집이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을 좀 하고 있죠. 특히 7년 전 대비해서는 275배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팡의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 이유가 바로 이런 놀라운 성장성에 기반한 분석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할 거라고 좀 알려지면서 국내 관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수혜주라고 일컫는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의 물류전답 운송사인데 지난 1월 2,000원대 주가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이고요. 이 밖에 차량 관련해서 오텍과 택배 물량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골판지 업체들 역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쿠팡의 기업 가치의 상승은 역시나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이버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쇼핑 거래액만 작년에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쿠팡이 21조 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쿠팡보다 훨씬 많은 거래액을 보이고 있죠. 물론 쿠팡과 네이버를 같은 잣대로 분석하는 것은 꼭 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할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의 네이버의 시가총액 62조 원 정도 하는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네이버를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 수혜주로서 네이버를 콕 집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우리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길고 긴 소송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LG화학의 승기가 현재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배터리 수입과 생산 금지된다라는 오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의 주가 온도차 오늘 뚜렷합니다. LG화학은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합의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양사의 합의 제시금이 좀 격차가 크다는 것도 문제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연휴 첫날 그리고 미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지난 10일에 미국 ITC 최종 판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 비밀 침해 주장을 확정을 했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하면 LG 측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포드 및 폭스바겐 배터리와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4년 또는 이제 4년 그리고 2년간의 이제 수입 금지 예외 조항을 좀 부여를 했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분명 좋지 않은 뉴스예요. 배터리 원자재 수입도 막히기 때문에 SK가 3조 원을 넘게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의 건설 중인 배터리 1, 2 공장의 가동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수입금지 조치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 10년간 600여 건의 ITC 소송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장해온 미국 자신이 스스로 보호 명분을 낮출 수 있다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SK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투자를 진행했던 3조 원이라는 자금을 날릴 위험뿐만 아니라 향후 200조 원이 넘어가는 배터리 시장을 통째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60일이라는 대통령의 심의 기간 중에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역시 합의금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지난 2년 동안 LG 측에서 영업 비밀 침해 이유로 주장해온 합의금이 3조 원 규모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K 측에서는 5천억 원 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합의가 무산이 되어 왔었죠. 칼자루를 LG가 잡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더 높이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작년 배터리 부문 매출이 1조 6천억 원 수준이고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수조 원에 이르는 합의금은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주가 흐름도 합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3조 원 이상의 합의금은 SK 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합의금은 3조 원 이하 또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IET 지분을 활용한 LG와의 합의는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의 불확실성을 확연히 낮추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의 하방 요인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0일간 LG와의 협상을 통해서 3조 원 이하의 합의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이슈 정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관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SK이노베이션 당분간은 하방 압력이 좀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 우리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2월 초 6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9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S-오일 이야기입니다. 정유사 중에서 S-오일이 유일하게 지난 4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하락하고 있는 그 악재 속에서도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흑자를 기록한 건데요. S-오일의 영업이익은 931억 원, 매출액이 4조 2,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5조 원을 투자했던 공장이 불가동되면서 올해 실적 더 좋아질 거다 이야기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6거래일 연속 질주하고 있던데 이 부분 선반영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정유업종에 대해서 추세적인 회복 흐름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을 둘러싼 영업 지표들이 상당히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증권사들이 애당초 예측했던 WTI 가격 전망을 포함해서 조사 기관별로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 예상보다 좀 빠르게 유가가 반등하게 된 배경으로는 사우디가 2월달 그리고 3월달에 자발적 감상 이행에서 나타났듯이 뚜렷하게 유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올 연초 유럽하고 미국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 이런 점 등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좀 가속화시키면서 영업 환경이 정유업종에게는 좀 호전되는 나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업황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제 설비 가동률이 100%를 유지한 것은 최근 이제 화학 설비 확장에 따른 수익성 방어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화학 설비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부터 정유 업황, 즉 본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학 업종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6거래일 연속 질주하면서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